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명의 원인 중 하나인 뇌경막 동정맥류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이명이라는 것은 실제 나지 않는 소리가 나에게만 들리는 현상을 말하죠. 그중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면 그 소리가 심장 박동과 일치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전에 올려드린 이 영상에서는 박동성 이명이 특발성 뇌압상승증이라는 병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뇌정맥 쪽에서 나는 이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박동성 이명의 원인은 이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빈혈이 있거나 운동 직후 등과 같이 동맥의 혈류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뇌동맥이 아주 좁아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뇌정맥, 특히 뇌정맥동, 그 정맥동의 혈류의 증가나 협착 또는 혈관 모양 이상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 뇌경막 동정맥류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병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뇌경막이라고 하면 뇌를 싸고 있는 두개골 안쪽 면을 따라가면서 형성된 경막, 다시 말해서 질긴 막을 말하는데요. 그 경막에 생긴 동정맥류, 동맥과 정맥 사이에 원래는 없는 새로운 샛길이 형성되어서 바로 연결되는 혈관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뇌경막 동정맥류라고 쓰는데요. 뇌를 싸는 막으로 가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 샛길이 생긴 것을 뜻합니다. 설명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게 뇌고요. 그 주변에 단단한 막이 있는데 원래는 매우 미세한 혈관만 분포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동정맥류가 생겨서 동맥이 커지고 그 결과 정맥에 바로 동맥피가 섞여서 나가는 형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시 증례 영상을 한번 볼까요? 50대 여성이신데 최근에 박동성 이명이 심해져서 이비인후과를 찾으셨는데요. CT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조영제를 주입을 해서 보니까 정상적인 뇌혈관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구불구불한 혈관들이 무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조영술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대뇌 혈관은 이상이 없는데 뇌경막으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이런 정도의 크기로 보이고 동맥이 보이고 이어서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뇌경막으로 가는 혈관이 커져 있고 바로 정맥으로 쭉 빠져나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를 싸는 막에 무슨 혈관이 있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뇌막은 혈관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동성의 그런 이명이 야기되는 이유는 모든 조직의 혈관 분포는 동맥을 통해서 유입된 혈류가 조직 내에 있는 아주 미세하게 분포하는 모세혈관을 따라서 쭉 들어간 뒤에 다시 정맥에서 모여서 빠져나가는 게 정상인데 동맥과 정맥 사이에 샛길이 생기면 동맥의 혈류가 압력이 낮은 정맥으로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정맥 내의 혈류가 정상적인 정맥 혈류가 아니라 거의 동맥의 혈류처럼 흐름이 빨라지고 압력도 높아져서 와류가 형성이 되면서 맥박이 느껴지고 박동성 이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인은 외상이나 뇌정맥 혈전증 등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잘 생기는데요. 당뇨 병력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증상은 대개 박동성 이명과 같이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부위에 생기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눈 뒤쪽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런 심한 결막충혈하고 복시 같은 그런 눈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경우인데요. 역류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에는 뇌출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련을 유발시킬 수도 있지만 뇌 부위별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이분처럼 눈 증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왼쪽 안구가 이상이 있어서 눈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눈 증상인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반맹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인데요. 두통과 박동성 이명이 있었습니다. 혈관 조형 검사를 해보니까 이처럼 심하게 뇌 후두엽 쪽으로 뇌정맥 역류가 심한 그런 동정맥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도 박동성 이명이 있고 가끔 왼쪽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서 찍은 MRI 검사에서 이처럼 오른쪽 대뇌 방구 표면을 따라서 구불구불한 혈관 확정이 보여서 혈관 조형 검사를 했더니 이처럼 정수리 부분에 동정맥류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상당수는 경미한 박동성 이명이나 그냥 두통 정도의 그런 증상만 보이는 경우도 많고 가끔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검진에서 뇌혈관이 이상하다고 해서 봤는데 동정맥류가 작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진으로 발견되었다고 했듯이 큰 증상은 없다고 했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가끔 어지럼증이 있고 조용할 때 슉슉 소리가 난다 하는 정도의 그런 소견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처럼 뇌경막 동정맥류는 흔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심한 정도도 무증상에서부터 뇌출혈에 의한 증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의 개념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 비정상적인 새끼를 막아주면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상당수의 병변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보신 이 우연히 발견된 그 정례 사진이 되겠는데요. 6개월 뒤에 촬영한 영상에서 여기 보이던 이 비정상적인 혈관이 완전 소실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바로 하느냐 아니면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느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증상의 중증도도 고려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조형 검사에서 새끼를 통해 빠져나가는 혈류의 양, 혈류의 원활도 등을 봐서 혈류가 뇌정맥 혈류에 영향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혈류에 영향을 크게 줄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20-30% 정도가 자연 소실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뇌혈류에 영향이 많을 걸로 보이거나 또 기다려봤는데 자연 소실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저희 팀에서 해드리고 있는 바로 이 뇌혈관 색전술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색전술은 혈관 속으로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해서 이 새길 형태로 형성된 이 비정상적인 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코일이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이것과 같은 색전 물질을 이용해서 막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색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흔하지는 않고요. 최근에는 감마 나이프를 이용해서 그 단락 부분, 그 새끼를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도 시도되고 있어서 병변이 진단만 되면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박동성 이명의 흔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인 뇌경막 동정맥류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흔하지 않고 생소한 질환일 수 있겠는데 치료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